월가에서 전망들이 미국 침체가 진짜 오겠구나. 이게 현실화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기울면서 뭔가 시장을 돌릴 만한 이런 힘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월가에서 보고 있는 침체 전망 정도를 보고 이게 좀 맞냐 아니냐 좀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를 좀 해볼까요? 아니 아직까지는 사실 기본 시나리오로 침체를 보고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뭐 독립 리서치 같은 데는 네. 좀 있죠. 왜냐하면 거기는 튀어야 먹고 사니까. 튀어야 관종이 돼야 먹고 사니까. 관종인가요? 그런 건데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JP 모건이라든지 다 침체 확률을 높이고 있죠. 높이고 있지만 아직도 뭐 20에서 40% 정도, 50%를 넘는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는 건강하고요. 그렇죠. 뭐 아무리 낮게 잡아도 올해 1.5% 정도 성장은 할 거다. 네. 라고 현재는 보고 있죠. 예, 문제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에 의한 충격이 얼마나 그러니까 적당히 하다가 시장이나 경제가 둔화되면 멈출 거다라는 게 이제 월가의 생각인데 지금 보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I'm sorry라고 했잖아요. 와, 나 진짜 그거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과도 하는 적이 있었나? 우선 뭐 모든 일에 있어서 I'm sorry라고 인생 천만 한 거 아니야라는 엄마한테 예전에 어렸을 때 한 얘기 빼놓고는 천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약간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거 침체를 하려고 하는 건가? 거기다가 하워드 러트닉 장관 물론 뭐 그 사람이 워낙 지금 말이 많아가지고 마사지를 많이 하죠. 네. 온갖 말이 많더라고요. 뭐 곧 잘릴 거다부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트럼프 인사이더 중에서도 저 사람 왜 저러냐라는 거의 다른 말이긴 해요. 얘기 나오는데 어제 말 실수를 했는지 약간 그런 얘기했죠. 방송 그렇게 하다가 관세가 이렇게 하다가 경기 침체를 초래할 가치가 있냐라고 했더니 그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자기도 약간 당황했는지 바로 말을 좀 살짝 바꿔서 뭐 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럴 가치가 있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진짜 얘네들이 정말 내려가도 이 트럼프 푸시 없는 건가? 정말 이렇게 생각을 자꾸 그쪽으로 걸어가고 그러면 시장과 경제에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를 누르겠다. 경치 침체가 오겠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관세를 뭐 얼마나 하느냐,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문제지만은 관세를 때린다 만다. 그러니까 때리는 것보다 때릴까 말까가 더 나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침체가 물론 침체까지 안 가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최근에 이제 케빈 헤셋 이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이제 1분기 처음에 지난주에는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로 얘기를 했다가 며칠 전에는 또 2에서 2.5%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자기네 마음대로 될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침체로는 가지 않게 즉 GDP 마이너스로는 가지 않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제 뜻의 의지로 받아들여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폴로 자산운용의 토스텐 슬롯 같은 경우는 이제 아폴로 자산운용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요. 올해 초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침체 확률 0%라고 얘기를 했고 불과 한 이달 초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 여전히 강하다. 물론 관세 문제가 있긴 하지만 펀더멘털이나 하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지금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던 분인데 어제 이제 낸 리포트에서는 지금 wait and see economy 그러니까 이제 관망하는 경제가 돼서 소비자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여행 계획도 취소하고 투자도 안 하고 채용도 안 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오히려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진짜로 부정적인 영향을 하드 데이터에까지 미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월가에서 아직 경기 침체가 기본 시나리오는 아닌 거는 관세가 이제 처음에 지금 먼저 관세와 이민 통제 이런 성장의 부정적인 정책들이 먼저 취임하자마자 막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게 성장을 누르면 페드 풋이 나올 거야. 그리고 트럼프도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겠지. 그리고 하반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반기에 이제 감세와 규제 완화가 본격화될 거야.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받치고 올라갈 거야. 이렇게 믿고 지금이 그러니까 최악이야, 바닥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들이 일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관세는 아직도 멀었죠. 4월 2일이 다가오고 있고 4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라들과 우리나라 같은 데들하고도 계속 협상을 하면서 또 갑자기 200% 이런 얘기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았지만 어쨌든 하반기에는 페드 풋, 트럼프 풋 거기에 이제 어떤 감세와 규제 완화 이런 게 더해지면서
다시 반등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여전히 월가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불안한 거는 이런 거예요.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과거 경기 침체, 미국 경기 침체를 쫙 따져보면 대부분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발생을 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거의 제가 이걸 그런 찾아봤거든요. 통계가 또 있군요. 그럼요. 지금 공화당이 제가 볼게요. 1930년대 대공황, 공화당의 허버트 후보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953년 침체는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리고 1969년, 70년 오일 쇼크로 인한 침체 때는 닉슨 대통령, 역시 공화당이죠. 예, 그리고 카터 대통령,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하게 민주당 집권했을 때 1980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있었을 때 침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때도 있었고, 부시 대통령, 이거 다 공화당이에요. 그리고 이 부시 대통령 글로벌 금융위기도 부시 대통령 막판에 터진 거죠. 예, 오바마 때 본격화됐지만 그게 부시 대통령 때 사실은 터진 거죠. 예,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나 이제 재정적으로 좀 긴축을 주장하는 것이 보수 우파들이니까 아무래도 공화당이 들어올 때는 좀 돈을 들푸는 그래서 침체가 올 수도 네. 있는 뭐 그런 걸 그렇죠. 수도 마지막으로 터졌던 침체가 언제입니까? 팬데믹이잖아요. 팬데믹이죠. 트럼프입니다. 역시 트럼프는 일기 정부 때 막판에. 트럼프가 들으면은 펄펄 뛸 것 같은데 그거 중국이 한 거라고. 근데 어저께 어쨌든 네. 공교롭게 거의 대부분 한 번만 빼놓고는 다 공화당 때 생겼고요. 공화당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정 아무래도 매파가 많고 재정적으로 좀 줄이자. 근데 지금 그걸 줄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그걸 이니셔티브를 갖고 줄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TS 롬바드의 마리오 도킨스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줄이는 목표는 1조 달러고 좀 줄였다고 떠드는 건 5천억 달러인데 실제 줄였다고 나오는 건 1,000억 달러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더 할 수가 없다. 예측 불가능한 게 그 이유다. 만약 1조 달러 줄이면 자기는 침체간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실제로 나온 거는 그거에 택도 없이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법원에서 지금 연방공무원 자른 것도 일부 또 이제 되돌리라고 그쵸, 명령이 보관시키라고. 나왔기 때문에 뭐 진짜 참 쉽지 않죠. 이런 낭비를 줄인다라고 하는 게 참... 오늘까지 일단은 제출한 기준으로 국방부나 뭐 이런 몇 가지 정부 기관들에 대해서 감원을 하긴 할 텐데 실제 그 규모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은 아직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트럼프가 이런 걸 알면서도 미안하다면서 밀어붙이는 게 어제도 이제 정리해서 이 스티븐 밀런 얘기로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가 이미 있는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건 맞는 것 좀 같아요. 설명을 네. 해주시죠. 간단하게 1분만. 빈틈없이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뭐 이제 그 스티븐 마이런 여기는 마이런이라고 읽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미란이라고 얘기를 많이 이제 썼는데 미런, 어쨌든 이제 마이런. 마이런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그 백악관 고문 지금 후보자로 지명이 되어 경제자문위원회 있는 고문.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금 지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지금 달러가 너무 강해서 강달러 때문에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미국 제조업이 망한 것이 문제니까 달러의 패권은 유지하되 달러를 좀 약세로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 플라자 합의 같은 이제 그런 우리의 달러 약세를 협조해줄 그런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순순히 해줄 리가 없으니 그거를 약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혹한 관세를 일단 매기면은 관세 좀 낮추고 싶어? 그러면 너네의 뭐라 그럴까요? 달러 약세에 협조해라. 미국에 투자해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빌러오면 거죠. 그때 모아가지고 말하라고 협정 딱 맺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엎드리면 이제 하나 봐주고 그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4월 2일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결국 그때 가서 계속 상호관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복관세 맞는 거를 오히려 좋아할지도 몰라요. 그때 가서 우리는 더 할 수 있어. 수위를 이만큼 높여서 그러면은 결국 레버리지가 커지는 거죠. 얘네가 우리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를 지금 전제로 사실은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구상으로 보면 거의 50%는 그냥 관세를 생각하고 제안을 했던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아직 덜 때렸다는 게 그냥 공감대를 얻을 수밖에 없는 구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이런 정책을 트럼프가 시행한다라고 해도 내부에서 뭔가 충격이 너무 클 수 있으니까 좀 달래가면서 할 사람이 필요할 텐데 상무장관은 약간 눈치가 좀 없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너무 그러니까 예스맨만 상무장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돌격대장이죠. 지금 돌격대장. 상무장관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약간 중고차 팔이 같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아무도 이제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러튼 말을. 얘기잖아요. 넛릭이라는 얘기들. 이름을. 그렇게 또 네, 자세히 설명하기가 좀 그렇네요. 월가에서 보는 트럼프 경제팀에 대한 평가도 간단히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스캇 베센트가 이 실질적인 키를 쥐고 계속 가고 있다. 거기에 이제 앞에서 트럼프가 이러저런 말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뭔가 이미 자기들끼리 돈 벌려고 다 짜놓은 것 아니냐 이런 좀 비판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맨 처음에 스캇 베센트가 지명이 됐을 때 굉장히 월스트리트에서 그래도 안도한 거는 유일하게 좀 상식적인 사람 좀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안도가 있었던 거죠. 어린애들만 있는 방에 어른이 한 명 들어갔다. 트럼프가 너무 강하게 극단적으로 나가도 잡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대였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거를 보면 트럼프 경제팀에는 온통 예스맨만 있는 거죠. 트럼프가 하겠다는 거 그대로 아유 대통령님이 옳습니다. 대통령님이 우리의 경제를 살려줄 거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지금 사람들이 있는 건데 베센트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월스트리트에 계시는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베센트가 이제 조지 소로스 펀드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함께 일하던 지금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나와서 뭐 30년 넘게 절대 이제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가 됐는데 사실 베센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센트는 키스퀘어 이제 만들 때 조지 소로스가 돈을 넣어줬는데 그것도 다 날려먹고 뭐 그렇게까지 인류는 아니었다. 뭐 사실은 뭐 개인의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런 얘기들도 있고 결국 월스트리트에서 우리가 인류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경제팀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가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이번 2기의 트럼프의 인선의 기준을 보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로열티예요. 그렇죠. 그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능력 있는 사람이 스캇 베센트가 들어갔다는 거고 나머지는 능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이 상무장관이 문제가 이 럿닉은 이 월가에서 켄터 피츠제럴드라는 회사를 일군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쵸. 하지만 무역에 대해서는 진짜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무역을 그동안 일기 때 했던 사람이 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잖아요. 라이트하이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301조 뭐 이런 거 조사당하고 막 이럴 때 1980년대 90년대 이럴 때도 라이트하이저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랬던 무역업계 엄청난 베테랑이에요. 지금 이 USMCA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부품이 멕시코로 갔다가 뭐 미국으로 왔다가 다시 멕시코 갔다가 미국으로 오면 그러면 이거 25 이렇게 내리는 거냐. 이런 기술적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명확하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러틴이 그걸 몰라요. 그런 것들을 몰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트럼프도 모르죠, 당연히. 근데 예전에는 라이트하이저가 그런 얘기들을 해줘서 어느 정도 뭐 그런 걸 실무적인 문제에서 좀 풀어줬다는데 그런 걸 지금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러트닉 같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스맨 정도가 아니라 확성기예요. 트럼프가 그쵸. A라고 말하면 C까지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고 좀 베센트도 고통이 있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러트닉 말은 그러면 이게 다 이제 케빈 헤서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침체를 각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물어보면 이렇게 거죠. 침체가 오면 다 이거는 바이든 침체. 그렇죠. 트럼프 세션이 아니라 바이든 세션이다. 심지어 이제 2분기까지도 바이든 경제일 수 2분기까지.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2분기까지 오면 바이든 세션. 그리고 3분기도 얘기해요. 그래서 4분기가 돼야 이제 이건 진짜 이제부터는 트럼프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거 침체를 바이든 때문이야라고 하면서 각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불안함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S&P 500 지수가 이제 13일자로 조정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이 통계를 보면요. 너무나 간단해요. 이 더 떨어질 확률, 즉 약세장까지 20% 이상으로 떨어져서 약세장으로 갈 확률이 25%. 그리고 다시 반등해서 이제 강세장 쪽에 조정으로 끝날 확률이 이제 75%. 이런데요.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죠? 과거에 과거. 48번이 생겼는데 12번이 이제 약세장으로 갔는데 그거의 원인을 딱 보면 간단합니다.
경기 침체가 생겼냐 안 생겼냐. 음. 그러니까 침체가 생기면 약세장으로 가는 건 확실하고요. 침체가 안 생기면 이번엔 조정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막 이러니까 이게 침체 확률이 자꾸 높아지고 그래서 시장이 자꾸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침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약간 자기 분열적인 것 같기도 하고 JD 벤스도 인터뷰 최근 거 보니까 바이든 탓이라고 했다가 사실 경제 좋아질 거라고. 아니 자기는 어떻게 많이 얘기했냐면 정리가 바이든 트럼프 침체가 오면 바이든 세션 그 침체야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펀더멘탈은 좋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1분 지금 뒤에 펀더멘탈은 좋은 거는 그럼 바이든 거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이게?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밀어붙인다. 그걸 이제 각오를 하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아직 1분기가 지나는 중이라서 이제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참 시간이 꽤 되는 느낌이 드네요. 네.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1기 때보다 2기 때 굉장히 싸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일부 추측이 아르헨티나로부터 힘을 얻은 게 아니냐. 아르헨티나의 말레이가 얻었군요. 재정 감축하고 뭐 지금 사람 자르고 이런 걸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론 그래서 머스크의 결국 우상이죠. 그렇죠. 전기톱을 줬잖아요. 그래서 전기톱 들고 나와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아르헨티나의 인플레가 확 떨어졌죠. 맞아요. 떨어진 거 맞아요. 근데 아르헨티나 경제는 미국하고 게임도 안 되게 차이가 그렇죠. 큰 곳이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아직도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예, 플러스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인플레는 떨어졌지만 성장률은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거. 그래서 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미국은 아르헨티나가 아니야. 아르헨티나의 그 사례를 본다기보다 물론 이제 그거는 용기를 얻은 있겠죠. 거죠. 용기를 얻기는 하겠지만은 결국 이제 큰 그림은 어쨌든 초반에 바이든 탓을 할 수 있을 때 초반에 이제 강한 거 다 때려 넣고 레버리지를 최대로 키운 다음에 운이 좋으면은 예산안이 이제 통과가 될 테니 그 이후에 이제 빅 뷰티풀 빌 이제 아름다운 감세안을 통과시켜서 이제 2분기 3분기 이후에는 좀 그래도 이 높아진 관세를 낮춰주는 효과 또 세금 감면을 해서 또 이 애니멀 스피릿을 높이고 기업 실적도 높이는 효과 뭐 이런 것들로 하반기에는 아무리 길어도 이제 1년 보겠지만은 어쨌든 나중에는 결국 좋아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가 문제인 거지만.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현재까지 상황을 가지고 정리를 한 거니까 한 상반기까지는 봐야 된다 정도로 정리를 일단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굳이 이렇게 먼저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 뭐 공식 시나리오도 아닌데 얘기를 꺼낸 건 시장의 충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3월 13일 기준으로는 조정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정말 지수가 어디까지 밀려야 정말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요거가 이제 제일 관심이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보면 갑자기 뭔가 좀 사야 되는 시점들을 제한하기 시작하고 있고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반등이 다가오고 있다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된다. 물론 이제 침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도의 약간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풋이 언제 나올 거냐라는 거죠. 트럼프가 언제쯤 이제 그래 조금 이제 너무 세게 했더니 이게 아무래도 너무 안 좋네. 그럼 약간 돌아서야겠죠. 이런 건데요. 트럼프가 근데 증시 안 보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물론 그게 블러핑일 수도 있고 그렇죠. 협상 전략일 수도 있고 뭐 지금 나 시장 보고 있어 이러면 외국의 정상들이 저봐 이러면서 이제 안 굽힐 거 아니에요. 나 완전 다 죽었어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현재로서. 그래서 그렇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클 하넷 같은 경우는 그동안 첫 번째 트럼프 풋의 행사가가 지난 11월 5일 종가가 아니었겠냐 5,780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냥 확 넘어갔는데도 지금 시장 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10% 갔는데도 어제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오늘은 그 마이클 하넷이 5,300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5,300 얘기.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5,300. 결국 이거 하락장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하락장 분위기, 즉 20%까지 밀려야 이런 풋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저도 이제
나쁜 생각이라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바닥이 어딘지 뭐 누가 알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제가 불안한 거는 이제 뭔가 밀릴 때마다 밀림 사자 이제 그게 있었잖아요. 바이 더 딥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까지는 훨씬 뭐 리테일이든 뭐 기관 투자자든 뭐 어쨌든 밀리면은 사면 언젠간 결국 오른다라는 것이 훨씬 지배적인 심리였으면은 이제는 오르면은 아이고 탈출할 때다 하고 이제 반대로 바이 더 립 그러니까 오를 때 판다라는 심리가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서 결국은 시장도 그쵸 결국 제가 바이 더 립 셀 더 립이죠. 그러니까 립 할 때 판다. 이게 훨씬 강해지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인 거죠. 이게 사실 결국은 돈을 투자를 하는 것도 내가 이게 오를 거다, 바닥이 가까웠다라고 믿어야 되는 건데 바닥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믿으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뭐 물론 이제 마이클 하트넷 같은 경우는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조정이다. 아직까지는 5,300까지 가야 이제 매도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아직 매도가 다 끝나지 않았다. 라는 말이기도 하죠. 아직 현금 비중이 펀드 매니저들이 아직도 4%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굉장히 많이 인베스트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다만 이제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에 이번 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손해를 봐가지고 뭐 시타델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팀들이 지금 청산 위기 청산을 당했고 잘리기도 엄청 많이 잘렸대요. 그게 이제 사실 주식만 하는 게 아니고요. 스위타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으로 거래를 많이 하고 특히 뭐 FX라든지 이 환율이라든지 뭐 매크로 이쪽으로 하는 쪽들이 지금 완전 예상과 달라졌잖아요. 트럼프가 들어오면 뭐 이렇게 좀 나아질 거야라고 봤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으면서 완전히 지금 엉망이 됐고 사실 스캇베센트 하고 이 드러컨밀러 비교를 해주셨지만 이 스탠리 드러컨밀러는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주식 채권 이런 쪽을 많이 하는 거고요. 스캇베센트는 FX하고 이 매크로 쪽을 투자하는 매크로 헤지 펀드를 해왔죠. 그래서 이쪽이 맞추기가 사실 더 힘들어요. 뭐 이렇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더 만들어. 크게 먹고 예, 하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어려움을 사실 겪는 곳들이 사실 헤지펀드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전미 개인 투자자 설문만 봐도 계속해서 약세 전망이 많기는 하잖아요. 60% 가까이가 벌써 한 3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시장을 움직이는 기관들은 아직도 뭔가 덜 빠진 상황이니까 현금을 더 늘릴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그 현금 중에 일부는 제가 봐서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주식이 미국 주식이 아니라 지금 유럽 주식이나 중국 주식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 펀드에서는 계속해서 돈이 빠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많이 빠졌고 유럽 주식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고 중국으로도 많이 갔거든요. 제 윤재성 CIO 엊그제 연락 와서 자기는 재산 거의 다 지금 중국으로 거의 가 있다고. 미국 주식 거의 없대요, 이제. 없고. 중국으로 많이 갔고, 중국 앞으로 자기는 더 갈 것 같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누르면 누를수록 중국은 내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트럼프가 막 누르면서 트럼프의 그게 목적이죠. 너 중국은 이상하게 많이 남는 거 수출하지 마고, 유럽은 너희 돈 좀 써. 너희 뭐, 우리한테 업어가지 말고, 지금 이제 군사비 이런 거 니네 알아서 해.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쪽에서 하니까, 마이클 하넷이 그랬죠. 얘네들은 싼데 그동안 그걸 안 해갖고 워낙 싼데 이제 모멘텀을 가졌다. 중국은 막 내수 부양, 이쪽은 이제 군사 부양. 특히 그게 내수 부양이죠. 그렇죠. 부양이죠. 이런 부양이 있는데 미국은 감축만 있고 이제 높은 성장률도 좋았고 뭐 다 좋았는데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고 여기는 올라갈 일만 남아서 여기는 비싸고 내려갈 일, 여기는 싸고 올라갈 일이 있으니 이쪽으로 돈을 빼자라는 움직임이 확연히 나타나고 지금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듣기 전에 그 미국 예외주의가 끝났다라는 블룸버그 기사가 좀 화제가 됐잖아요. 저희 빈틈없이에서도 또 했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관세가 결국은 그냥 이것도 하나의 트리거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너무나 미국이 혼자서 잘 나가는 상황이 거의 2년 넘게 계속이 됐고, 이제 미국 증시가 전 세계 이제 증시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월 기준으로 50%를 훨씬 넘어서서 뭐 51%란 데도 있고, 뭐 53%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미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유지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변수가 그 불안했던 것을 이제 딱 넘어뜨린 거다라고 하면서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돈들이 이제 중국으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약간 발판이 이제 마련이 된 거죠. 블룸버그에서 투자자들 서베이를 한 500명 넘게 이제 한 결과를 오늘 발표를 한 건데, 이제 뭐 그거에 따르면은 지금 뭐 앞으로 1년 2025년 말까지 미국 증시가 이제 50% 넘는 이런 그 예외적인 성장을 계속한 시총의 이 뭐라 그러죠? 점유율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느냐 해서 물어봤더니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게 90%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51%보다 앞으로 올해 연말에 더 미국 증시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곳이 9%밖에 안 됐고 46% 밑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한 사람들이 무려 38%. 그러니까 그 돈이 이제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요즘 우리 국내장도 좋잖아요. 다시 뭐 국장으로 많이들 그렇죠. 복귀하신다고도 신흥시장 뭐 네. 이런 데로 훨씬 이제 미국보다 다른 데에 투자를 할 유인이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글말을 사랑해 주시는 방법. 지금 당장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